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일부 GA324A인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차원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4차원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그냥 수학적인 얘기 같기도 한데 슈타이너는 이걸 공간, 시간, 심지어 우리 인식하고도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이 상당히 근본적입니다. 단순히 수학적 추상이 아니라 현실과 인식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죠. 네네. 특히 우리가 3차원 세계를 본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4차원적인 존재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게 목표죠.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자료에 나오는 거울 대칭 이미지요. 피규어 11, 이게 재미있는 출발점 같아요. 네, 그거요. 평면, 그러니까 2차원에서는 아무리 돌려도 겹쳐지지 않는 그 좌우 대칭 도형 있잖아요. 근데 3차원 공간을 쓰면 이게 딱 포개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그냥 도형놀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차원에서는 불가능했던 게 더 높은 차원을 가져오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아하! 슈타이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가 이렇게 3차원 공간을 자유롭게 인식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 의식이나 존재가 이미 3차원은 넘어섰다. 뭐랄까 4차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암시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을 인식하니까 4차원적일 수 있다. 와, 이거 완전 역설인데요? 네, 그렇죠. 마치 그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 자체를 잘 인식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가 속한 더 높은 차원, 그 바다를 직접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런데 슈타이너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그 무생물인 정육면체하고 살아있는 식물, 백합 같은 거요. 이걸 비교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둘한테 시간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한다는 걸까요?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정육면체 같은 무생물에게 시간은 그냥 바깥에 있는 조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런데 백합 같은 살아있는 존재에게 시간은 존재의 일부, 그러니까 내재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내재적 차원이요? 네.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을 피우는 그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의 변화와 성장, 그게 바로 생명체의 본질이라는 거죠. 슈타이너는 이걸 3차원 공간에 나타난 4차원적인 생명활동의 그림자 같은 거라고 봐요. 그림자요? 네.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쭉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유기적인 성장, 발현 자체가 4차원적인 특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젊은 날에 이렇게 접었던 손이 나중에 노년에 축복하는 손짓이 되는 것처럼요. 시간이란 게 생명의 전 과정을 담는 더 깊은 차원이다, 이런 시각이죠. 이야, 시간이 생명의 차원이라니 생각의 폭이 확 넓어지는데요. 그럼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 아스트랄 세계는 또 다른 차원인가요? 네, 그렇죠. 더 높은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자료 보니까 숫자를 거꾸로 읽어야 한다. 467을 764로 시간 순서도 뒤집힌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나오고 달걀이 닭보다 먼저 나온다. 이런 식인데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슈타이너의 독특한 어떤 영적인 세계관이 강하게 드러나죠. 그는 물리적인 차원, 그리고 시간을 포함한 생명 차원, 에테르 차원이라고도 하죠. 를 넘어서 감정이나 의식과 관련된 더 높은 차원, 그걸 아스트랄 세계라고 부릅니다. 아스트랄 세계. 이 영역에서의 경험은 우리가 아는 논리나 시공간 법칙하고는 아주 다르다고 설명을 해요. 특히 인상적인 게 그 문지방의 파수꾼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들어봤어요. 이건 뭐냐면 자신의 미래 삶 전체나 혹은 내면의 어떤 카르마적인 요소들이 마치 바깥의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미리 본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 현상들을 대칭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안의 힘, 욕망이나 카르마, 영적인 본질 같은 것들이 밖으로 투사되어서 거울처럼 비쳐 보이는 거라는 거죠. 내 안의 것이 밖으로 비쳐 보인다. 그래서 거꾸로 느껴진다? 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식의 방향이 반대처럼 느껴진다고요.
상당히 심오하죠. 네, 확실히 그렇네요. 그런데 슈타이너는 이런 다차원 개념을 수학적으로 다루기도 하면서도 또 수학만으로는 이게 진짜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는 없다고 딱 선을 긋는 것 같아요. 그 완두콩 비유처럼요. 3개를 3번 곱한다고 9개가 되진 않는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수학이라는 게 4차원 혹은 그 이상 차원을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는 데는 아주 유용한 도구죠. 하지만 그게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더 높은 차원을 이해하라는 걸까요? 계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슈타이너는 그래서 계산이나 추론을 넘어서는 예를 들면 명상 같은 걸 통해 의식을 확장시키는 것, 즉 인식 능력 자체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인식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네, 흥미로운 건 그가 수의 종류 있잖아요. 양수, 음수, 호수, 그리고 뭐 초호수 같은 개념들까지도 각각 다른 현실 영역과 연결짓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수의 종류랑 현실 영역을요? 네, 비유적으로요. 예를 들어 양수는 물리적 현실, 음수는 생명력, 에테르, 허수는 아스트랄 세계, 뭐 초허수는 자아, 영적 핵심 이런 식으로요. 수학적인 추상이 어쩌면 더 높은 차원의 실제를 암시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탐색한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연결이네요. 오늘 이렇게 슈타이너의 관점을 따라 차원과 시간을 넘나드는 여정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 3차원 공간 속의 물질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시간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깊은, 어쩌면 생명과 직결된 그런 차원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다른 차원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성장 과정, 소중하게 간직한 기억들, 심지어 나라고 느끼는 이 자아 개념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탐구에서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안고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좀 더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그런 사색의 좋은 시작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